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4월 말에 일론 머스크의 중국 전격 방문 이후 주가가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아요. 오늘도 3% 넘는 하락을 보여준 테슬라인데 아무래도 차량 판매에 대한 우려가 오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AI 및 FSD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서 보합권의 모습이었어요. 전반적으로 S&P 500은 0.13% 상승하는 데 그친 하루였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좋았죠.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오히려 7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고용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좀 컸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라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은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현재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합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3월까지는 그러니까 전전월이었죠. 올해 연말까지 2회 금리 인하를 점도표에 적어냈다라고 하는데요. 6월달 12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해요. 뭐 금리 인상까지 언급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역시나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과 고용과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자, 어제만 하더라도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두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같은 컨퍼런스예요.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좀 시장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바뀐 게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확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6월 10일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8.7%로서 2월 달에도 별다른 의사 결정은 없을 것 같고요. 7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22%, 32% 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낮기 때문에 별다른 의사 결정이 없겠지만 9월 달부터는 좀 다르겠죠. 즉 그리고 11월 달은 금리 인하 확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늦어도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금리 인하 많으면은 두 차례이고요. 현재 한 차례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금일 0.1% 하락한 16,332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빨간색 선 51선을 뚫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538을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나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오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대장주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고용지수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금리 인하 확률도 뭐 극적으로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크게 반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역시 최근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74불대를 넘어서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나스닥과 함께 강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나스닥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 확률의 상승이 중요하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달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이 엔비디아의 주가와 함께 나스닥의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3.76% 하락한 177.8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180불대를 잘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락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오늘의 테슬라 하락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Investors Business Daily에서 애플이 리비안과 함께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애플은 지난 2월 달에
정말 오랫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타이탄, 그러니까 애플카 프로젝트를 취소를 했었죠.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애플의 계획이 완전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AI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AI 관련된 굉장한 소식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던 애플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온 애플과 리비안의 협업 소식은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화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해요. 애플과 리비안의 대화 소식이 나오자 리비안은 프리마켓 때 6%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끝내는 금일 0.77%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만약 오늘 리비안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금일 테슬라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이 뉴스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리비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테슬라 주가 하락에는 이 뉴스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역시나 금일 테슬라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로이터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로이터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정말 발빠르게 전달해주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자, 이번에도 빠르게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주었는데, 4월달 기가 상하이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3년 4월 대비 18%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월 대비로는 30.2%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4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면서 중국의 FSD 청신호가 밝혀졌죠. 그러면서 15%나 넘는 주가 상승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었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강력한 AI 자율주행 기대감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냉정하게 수치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4월달 기가 상하이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홀세일 판매량이라고 하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2024년 2분기 4월달이 이 녹색 막대가 되겠는데,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4월달 이 막대 대비 좀 낮은 모습이죠.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를 했고, 전분기는 이 빨간색 막대입니다. 3월달 막대. 이것보다는 30.2% 감소했어요. 대체적으로 판매량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많이 감소한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랑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는 부정적인 감정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화요일이 되겠죠. 바로 중국 내수 중간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이 판매량은 기가상하이의 수출과 중국 로컬 판매량을 모두 합한 결과예요. 자, 하지만 중국 내수 판매량도 중요하죠. 중국 로컬 판매량은 보험 등록 대수로 매주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발표가 돼요. 이번 주 판매량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의 판매량이었고 1,900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주였던 2분기 4주차 판매량이 14,800대로 아주 좋은 판매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더 기대가 되었었는데, 한 최근 분기상으로는 한 중간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주었어요.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만 워낙 2분기 4주차의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더 높은 판매량을 기대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낮게 나와서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월 말과 5월 초에 중국 판매량의 페이스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가 되겠죠. 17주차, 18주차 주간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4월 말과 5월 초의 페이스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7주차에는 1330대, 2023년에는 11500대, 그리고 2024년에는 14800대로서 2024년 17주차 페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18주차도 마찬가지예요. 3200대를 기록했던 2022년, 5900대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 훨씬 더 나은 수치가 나오고 있죠. 역시나 이 주차별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YY 비교가 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페이스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라는 건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중요해요. 물론 로이터의 뉴스처럼 4월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 로컬 판매량만 보면 최근 페이스가 2022년과 2023년보다 좋아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2024년이 빨간색 막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17주차, 18주차 빨간색 막대가 크게 튀어오른 모습 나오고 있죠. 뭔가 중국 로컬 판매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매 분기 초에는 수출에 집중했던 테슬라인데 4월 달은 2분기의 초라고 볼 수 있는데 4월 달에도 중국 로컬 판매량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페이스라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중국 로컬의 누적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막대가 이 주황색 막대인데 2024년 막대가 계속해서 뒤에서 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올해에도 전년보다는 판매량이 성장할 것이라고 1분기 어닝콜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막대가 이 주황색 막대를 역전하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주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이러한 예상을 뒷받칠 만한 소문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키 히로라는 분께서 중국 내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신데 속보를 하나 전달해 주고 있어요. 기가 상하이가 2분기부터는 그간의 생산 감소를 멈추고 생산을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었어요. 기가 상하이에 근무하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해요.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이 좀 약했던 이유가 역시나 수요 문제도 있었지만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2분기부터는 생산을 증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가 상하이의 4월 룩의 2024년 판매량은 28만 3천 대인데요. 작년에 판매량이 30만 5천 대였어요. 약 2만 대 정도 좀 판매량이 미진한 상황인데 자, 2분기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지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분기 전체 인도량 좀 궁금하시죠? 1분기 때 38만 6,800대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테슬라인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전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AI랑 FSD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해서 근 시일 내에 나오기 어렵다. 나오더라도 4, 5년 후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테슬라므로부터 안티 세력으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뭔가 숏 세력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도량은 가장 잘 맞춥니다. 그래서 2분기 인도량이 지금 41만 8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전체 인도량이 175만 대인데요. 2023년 인도량이 181만 대였습니다.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 약 한 3.2% 낮은 수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보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건 아니겠죠. 일론 머스크가 올해 분명히 2023년보다 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81만 대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지속해서 중국 로컬 판매량과 중국 홀세일 판매량과 함께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인도량 예상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1만 8천 대가 2분기로 찍히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컨센이 47만 9천 대니까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괴리가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의 인도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중국 전격 방문에 따른 연내 중국 FSD 출시와 8월 8일 로보택시 출시에 관련된 AI발, FSD발 호재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급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테슬라의 EPS가 지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을 했으니까 PER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2024년 기준으로 현재 가장 높은 PER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EPS,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5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예상하는 최종 EPS가 5불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2.77불까지 떨어지더니 자, 현재는 2.58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180불대인데 이 180불을 2.58로 나누게 되면 PER 지수가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통틀어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PER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시간에 이렇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에 따라서 FSD에 대한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PER 지수도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보면 테슬라의 PER 지수가 70을 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수치 역시 높다라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겠어요. 테슬라의 평균 PER 지수가 한 60에서 65배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좀 높은 수치이지만 자, 이제는 EPS의 하락도 멈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8월 8일 로보택시의 발표와 함께 중국 내 FSD 연내 출시로 인해서 PER 지수도 오르고
EPS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하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의 주가 하락 때문에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로이 테슬라이크보다 더 테슬라에 대해 더 잘 알 것이고요. 자, 분명히 올해 판매량이 작년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워낙 판매량이 저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좀 더 좋은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론 머스크의 예상이 사실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판매량이 올라가면 실적이 반등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FSD의 채택률의 상승과 로보택시의 발표, 그리고 중국에서의 FSD 출시로 더욱더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수익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은 테슬라의 PER 지수를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70배로 꽁충 뛰어오른 이유가 FSD AI 자율주행 기술이 최근 워낙 탁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자,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EPS 반등이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에 좋은 주가 움직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톰 주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리턴을 했다라고 했죠. 톰 주는 일론 머스크가 만약 테슬라의 CEO 자리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차기 CEO로도 거의 영순위에 손꼽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월 8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때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좋은 소식이 또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뉴스였어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뭔가 4D 체스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방문하기 전에 인도에 방문할 것을 슬쩍 흘리기도 했죠. 중국을 긴장시켰던 뉴스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도 좋지 않은데 그간 테슬라가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전기차 기술과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이 워낙 컸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인도에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에 이렇게 2인자 정치인이 직접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톰주의 중국 리턴은요. 중국 내 AI, FSD 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8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면서 자, 이게 미국에 출시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에만 로보택시를 우선 출시를 하겠다라는 듯이 테슬라가 발표를 해버리며 미국 역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AI 주도권은 매우 중요해요. 만약 중국 정치인들과의 협력으로 중국에 먼저 로보택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AI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테슬라의 FSD 기술이라든지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제한 요소를 풀고 최대한 테슬라를 도와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국가 간의 긴장 요소를 이끌어내면서 계속해서 전기차와 AI 기술을, 자율주행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로보택시는 현재 기가 텍사스 본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충격적인 행보와 뉴스를 전달해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스토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